신이 우리에게 계절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약간은 예고편 같은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막 좋으면 그게 항상 좋을 것 같은데 막 좋다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인인 거예요. 더위가 극심하던 입추 8월 7일 미친 거 아니냐. 노원구가 40도가 넘었다. 근데 이렇게 더위가 아주 그냥 극에 달하는 걸 보니 이제 찬바람 돌 날이 머지않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그 다음 주에 딱 들어오니까 이번 주 어때요? 한결 시원하죠. 어제 제가 밤에 산책을 나갔는데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 이거 태풍 때문인가? 바람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너무 아주 좋았어요. 태풍 때문이 맞다고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시원해. 바람이 일단 달라. 그래서 달도 차면 기운다. 꽃이 활짝 폈다는 거는 시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이야기고, 꽃봉오리가 올라올 때 아유 좀 활짝 펴야 예쁜데 사실 그때가 더 이뻐요. 왜냐면 이제 필 거니까. 우리가 봄에 새 잎이 나왔을 때가 연두빛이잖아요. 초록색이 아닌 그때가 더 이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는 성장할 때 오르는 게 아니다. 성장의 가능성이 있을 때 오른다. 성장하면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는 몇 번 듣는데도 자꾸 까먹잖아요. 네. 성장 가능성일 때 오르고 성장을 시작하면 떨어집니다. 우리가 반도체 좋다는 얘기 들은 지가 얼마나 됐냐. 뭐 1년 됐어? 2년 됐어? 아니잖아요. 한 불과 몇 달 전이잖아요. 삼전하이닉스가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 모양이 된 거지. 엄청난 실적이 나타날 수도 있대. 그럴 때 다 올라버리고 엄청난 실적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떨어지잖아요. 이 사이클의 흐름을 좀 큰 관점에서 본다면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시간이 좀 해결해준다. 다른 투자로 해결할 생각 말아라. 물타기나 불타기 같은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본업으로 승부해라. 그 다음에 그 상처받은 돈에 대한 감각, 오염된 돈에 대한 감각, 이자 한 푼도 안 붙는 저축이라도 2%, 3%라도 여러분 2%, 3%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따박따박 모으면서 돈 커지는 걸 보면서 힐링을 받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올해는 주식을 안 하던 분도 주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썼어요. 왜? 주식을 안 하는 위험이 하는 위험보다 크다. 제가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나름 던진 거지. 올해는 진짜 간다. 더 간다. 거기 근거가 어디서? 근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이제 유동성의 공급, 통화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밸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로 돈을 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좋은 자산,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 네. 이렇게 제가 예견을 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2021년도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한 해예요. 그러니까 선견지명인 거지. 이런 맞습니다. 게. 선견지명.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는 주식을 4월에 팔았는데 일단 어쨌든 조금 더 갔는데 더 갖고 있어도 되는데 나는 항상 어깨쯤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맞췄는데 반만 맞춘 거야. 이번에도 제가 올해 연초에 전쟁 터지고 나서 주가가 막 갈 때 위험하다.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분명히 20% 정도는 조정이 온다. 한국 시장도 네. 반도체주도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것도 약간 대충 맞춘 것 같긴 한데 반만 맞춘 거죠. 20%가 아니라 거의 한 40% 이상 빠졌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이런 것들은 100% 맞추지는 않지만 그래도 맞을 때가 조금 더 많이 있죠, 사실. 확률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경제는 사이클이고 계절이고. 저는 S&P 500을 S&P 500 지수라고 안 하고 네. S&P 500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왜 내가 그런 이름을 붙였냐면 내 스스로가 S&P 500에 예금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스물스물 막 더 뭐 이렇게 급격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 때마다 꼭꼭 참기 위해서 이거 맞아. 막 떨어지는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맞아 이거 예금이지. 방금 손동작을 이렇게 하셨는데 기도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은행금리 3%보다 더 먹으면 일단 나는 실패는 아닌 거잖아. 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울컥울컥 할 때마다 잘 참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벌써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식인데 왜 그거 빼갖고 3전 살까 이런 생각 안 했겠냐고 나도. 걔는 올라가지만 스물스물 올라가고 한국 주식은 그동안에 상반기에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제 나름대로는 큰 돈이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서 돈을 하나도 못 버는 건 아니지만 미국 주식은 너무 조금씩 올라가고 한국 주식 올라갈 때 엄청 괴로웠단 말이야 나도. 그런데 그걸 참고 이렇게 붙잡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S&P 500을 예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응?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떨어져서 슬퍼요. S&P 500은 올라갔는데 환율이 나도 국내 상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수익이 났고 돌아보면 야 이거만한 투자가 없다. 더블 먹었으니까. 더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더블이면은 삼전 하이닉스 잘 나갈 때 하던 분들이 보면 뭐 더블이 100%인데 나는 몇 달도 안 돼서 300% 먹고 400%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S&P 500에 예금하듯이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년 만에 2배 먹었다 그러면 3년 동안 2배 올라가는 게 그렇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뀐 게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고도 있었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I에 대한 쏠림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이건 한번 털고 가야 된다. 한국은 시원하게 털었죠. 뭐 이거보다 더 털고 가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20% 정도는 제가 건강한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50% 조정이 왔으니까 네. 뭐 진짜 이거보다 더 센 조정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나 미국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미국도 결국 AI잖아요. 반도체도 AI 때문에 그렇게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근데 물론 뭐 한국은 너무 올랐던 거기 때문에 조정을 세게 받은 거고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올랐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은 조정폭은 적을 수는 있지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나이비들도 주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터트릴 수 있는 바늘이 금리 인상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리 인상 카드는 지금 약간은 수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달에 고용 자료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와서. 그러나 언제든지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게 촉발되면은 미국도 조정을 세게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 주식에서 돈을 빼가지고 나스닥에서 돈을 빼서 기술주에서 돈을 빼서 다우존스를 하든지 뭐 예금을 하든지 하기엔 너무 슴슴하다. 그러면 S&P 500이 좋은 거죠. S&P 500은 성장주도 담고 있고 일반적인 가치주도 담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S&P 500이 지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스닥보다는 S&P 500이 조금 당분간은 좀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절반 정도는 우리가 저축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축을 하면은 우리의 돈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동안에 제가 그 멤버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돈에 대한 감각이 좀 오염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도파민에 노출이 돼 있어요. 도파민에 노출돼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주식을 안 해도 주변에서 주식하는 걸 보고 주식 지수를 보고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어봐. 상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그러면 여기다 1억을 넣었으면 지금 이게 5억 된 거네? 6개월 만에? 이런 간접 경험도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돈에 대한 감각이 지금 오염돼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이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괴로우면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과거에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고점에 물린 개미들이 역사적으로 3번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이번까지 하면 4번인데 그 4번의 결과물은 다 똑같이 25에서 30% 직후 물리고 난 이후에 마이너스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1년 만에. 근데 그걸 어떻게 회복했느냐? 모르죠. 그 사람들 추적 관찰을 해보지 않았어요. 팔고 도망간 사람 어쩌면 소수겠지만 붙잡고 버텨가지고 원금 회복하고 나간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원금 회복하는데 30개월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30개월이란 동안 그 사람들은 도 닦았을 거라고. 그 도 닦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감각을 회복했느냐? 저는 어느 정도는 회복했을 거라고 봐요. 왜 도를 닦으면서 돈이라는 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주식시장은 근본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단기간에 여러분이 사팔사팔을 해갖고 돈을 벌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너무 주식시장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가의 흐름이 너무 이거는 막 미친 듯이 가니까 이거 나도 좀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5주, 10주 이렇게 해봤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500, 600을 며칠 만에 벌었어요. 근데 벌었다, 와, 기분 좋다가 아니라 그 500, 600이 누구 돈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 돈입니까? 내 주식을 하이닉스 170에 내가 팔고 나올 때 사준 분의 돈이에요. 그렇죠. 그게 나한테 온 건데 그분들 지금 이제 140대로 넘어갔다는 거지. 그럼 가슴이 아프죠, 이게.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그동안에 6개월 동안 오염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근본적으로 짧은 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돈 벌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축을 해보면 이런 돈 진짜 5만 원, 10만 원이 정말 귀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내가 내 노동의 가치도 달라 보여요. 진짜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해갖고 얼마 벌었나 이거 생각할 때 이런 노동의 가치도 귀해지고 그죠? 뭐 물론 우리가 플렉스로 맛있는 거 먹고 뭐 돈을 쓸 때는 써야 되죠. 저도 그렇게 할 때는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또 막 절약을 하잖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없는데 지하철 타면 옛날에는 1,000원, 2,000원짜리 물건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은 뭐 안 보이시는. 나는 그런 걸 사진 않지만 이렇게 막 흥정을 하시는 경우를 보면은 막 사시는 분들이 뭐 이거 뭐 금방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막 얘기하면 난 속으로 옆에서 아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시면서 너무 따진다. 근데 그분은 오히려 돈이 그렇게 적을수록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돈에 대한 관리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재정립을 해야 된다.